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만 받아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기몰이 소몰이 이정록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시를 쓰는 것 중에 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는 시내버스 학교라는 가상적 제목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학교는 시골 시내버스 모두 다 경로석인 시내버스에 탑승하시는 어르신과 한 50대 중후반의 남자 기사님, 운전기사님이 아주 입체적이고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한 대화를 나누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체 충청도 지역어로 쓰는 시극에 가까운 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충청도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모든 말이 자기에게서 끝나야 됩니다. 말씀을 잘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말도 충청 지역 말도 공주 지역 다르고 서산 다르고 태안 특히 다르고 그 다음에 홍성 예산 이쪽이 이제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충청 지역 안에서도 다른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자계층, 이제 좀 한문도 하시고 공부를 하신 사람이 있고 또 빈부계층이 있어요. 아주 삶이 폭폭하신 분과 좀 여유가 있으신, 그리고 자기 직업, 농업이냐 어업이냐 또 광천장에서 홍성장에서 예산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말 쓰임새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같이 가자 할 때 충청도는 뭐라 그래요? 한양 가자. 한양. 한양 가자. 한양. 함께를 한양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안 써요? 네.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쓰는 이런 사투리니까.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그걸 맞추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좀 요즘에 하면서 씁니다. 그러면서 표준어로 바꾸었을 때 완전히 그 시로 바꾸었을 때 그게 시의 품격을 얼마나 높이 또 견지하고 유지하고 고양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시인하고 좀 다른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때는 동심 언어사전에 푹 빠져서 겸남말 시를 또 오랫동안 썼었고요. 한때는 시집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사, 어찌시라고 하는 부사, 부사에만 매우, 몹시 뭐 이런 거, 살랑살랑, 파릇파릇 이런 부사들만을 제목으로 삼는 시들도 한 300여 편 정도 한때 썼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권 분량의 목표는 한 50편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면은 좀 해보고 싶고, 오늘 페이스북에 그래서 제가 모범 택시 운전사 복장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함께 저를 태워다 주시는 그 광천 시내 모범 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이성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이성환 선생님의 따님이 이은선 소설가, 그 소설가의 고등학교 때 제가 문예반 담당 지도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마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등단도 했고 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는 훌륭한 제자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보내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여름 거, 겨울 거, 모자를. 옷을.
이렇게 경찰하고 동격이거든요. 그러게. 모험 하시는 분들이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경찰이 하는 것처럼 교통경찰이 하는 것처럼 수신호를 다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복장과 모자를 쓰면 경찰로 오인 내지는 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 100%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좋은 일. 실제 신고를 그렇게 막 경찰을 아저씨 살려주세요 뭐라든가 이렇게 해서 뛰어오면 그 해결하고 이런 일도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목도 제가 그런 내용의 대목도 좀 담아보면 어떨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란말싸움이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나란말싸움이에는 앞에 놓인 동심언어사전 겸남말 316개를 제목 삼아서 제가 13개월 동안 썼던 시들 2016년 1월 달부터 쓰기 시작해서 17년 1월까지 2월까지 이렇게 쓰고 시집을은 2018년에 나와서 아주 잘 사랑을 받는 친구입니다. 많이 팔렸다는 뜻은 아니고 매니아들이 좀 있어요. 그제 제자 중에 정말 광고계에 아주 훌륭한 제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 시 중에 한 권은 늘 제 책상 머리에 있습니다. 어떤 시집? 제가 광고를 만드는데 이 동심언어사전이라는 시집이 많은 그 생각과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우리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죠. 하나는 중국어와 호텔 조리 두 가지를 전공한 박사님인데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만약 앞으로 이제 계속 시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너희들이 공부한 것 중에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책 2권을 좀 소개를 해달라. 내가 사보겠다. 그랬더니 주소 주세요. 한 박스라도 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박스를 붙여주면 제가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5권 이내로 그러니까 광고학을 전문으로 이렇게 공부한 친구. 우리 영화관 가면 앞에 막 광고 막 나오잖아요. 네. 막 무슨 캐논 카메라인가 이런 거. 그 캐논 카메라 광고인가? 캐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동남아시아 가서 찍은 거. 그 친구가 이 팀장 과장이라고 하던가 팀장이라고 분이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광고 나올 때 지루하지 않아요. 저거 우리 제자가 찍었지. 그렇지. 저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저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는 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유상 선생님은 늘 후배 개그맨들에게 시를 읽으라고 가방에서 시집을 한 권씩 불쑥불쑥 선물해 주시죠. 가장 많이 가방에서 나오는 시집은 이정록 시집이라고 전유성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그는 번이 거짓말이요. 자, 단비입니다. 단하고 비가 합쳐졌네요. 이 농경사회잖아요. 오랫동안 농경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 관용구는 거의 농경사회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비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농작물에게 매우 유용하고 효과가 있으면 단비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쓸모없는 판단을 하죠. 햇살도 그래서 가을 햇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농경사회에 맞춰져 있어요. 농경사회. 이제 앞으로 새로운 관용구와 또 속담 이런 것들 경구들이 계속 우리 인간이 살아가니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는 그러한 속담들이 이제 출현하겠죠. 민중들은 어차피 지혜를 담고 있는 공통의 사회적 약속의 짧은 경구의 시에 가까운 시적 문장을 생산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다 이 속담이 있고
또 언중이라고 그러죠. 언어 대중들은 그런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면 오 대단한데 하고 서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꾸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작은 화면에 빠른 속도로 전달해야 되니까 이제 초성만 쓴다거나 아주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첫 글자만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유행하다 보니 이제 문장을 낳는 시대가 아니라 문장을 압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국어 선생님이나 아나운서나 국가가 노력해서 절대 안 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 물꼬가 바르게 가도록 이제 조정은 할 수 있죠. 먼저 시간에 왜 우리가 외래어들 방송에서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요약해서 살펴봤잖아요. 지금은 만화도 너무 많아. 가수들도 반절은 영어야. 이제 한류 열풍이 들어서 어떤 현상이 생겨? 외국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글을 조금씩 넣어야 인기가 이제 생기는. 한류라는 게 그거잖아요. 유행. 우리가 영어를 넣던 시대에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노래에 우리 한국 문장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이런 거. 강남 스타일 그러지만 우리 강남은 우리말이지만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또 조용필이가 마지막 심혈을 기울였다는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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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까지도 이제 우리 전통 뽕짝이라고 하는 우리 노래에도 그렇게 영어가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요즘에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한국어 아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이상을 느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본데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하나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봤어요? 외국인들 옷 입고 다니는 것 중에 우리 한글 나란히 다니는 거 혹시 사진에서 봤어요? 한글이요? 네, 아빠, 엄마, 자식 이렇게 입고 다니고 예. 우리가 빅토리 그거를 여기다가 힘내 이렇게 써놓고 다니고 그리고 조금 유색인종 중에 새마을 모자가 또 유행해가지고 새마을 초록색 그거 왜 검은색하고 잘 어울리잖아 초록색이 그거를 패션으로 쓰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외국 운동선수들이 쓰던 모자들을 우리가 막 쓰고 다니잖아요. UCLA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말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만들어진 이 겸란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 혜진 한번 읽어보시죠. 담비 우리가 나물 맛을 알듯 이파리와 뿌리도 맛을 느끼지. 물이 넉넉할 때에는 물맛이지. 가뭄에 애가 타면 쓴맛뿐이지. 이때 내리는 비가 담비지. 사람도 뿌리처럼 비의 맛을 느끼지. 나무도 우중지 이파리까지 온통 혀가 되어 꿀비를 맛보지. 보고파서 쌍눈이 짓무를 때에 오지. 사무쳐서 눈에 밟힐 때에 오지. 너뿐이야. 짝사랑의 끝자락을 가슴 벅차게 적셔오지. 제가 정진규 선생님 댁에 안성 돌아가시기 전에 안성을 좀 몇 번 갔었는데요. 정진규 선생님 시 중에 정말 우리말의 실체 중에 정말 실체가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가까이에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눈에 밟힌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 말을 많이 하셔서 정말 귀한 거를 발견하셨구나. 우리말 속에 저렇게 이렇게 손에 만져지고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 정도의 말이다. 눈에 밟힌다 그러면 보고 싶다라는 그 추상적인 어떤 계량할 수 없는 그 말을 밟힌다 하는 순간
정말 많이 사무치게 보고 싶은 말로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선배 시인한테 들으신 거야. 2010년 6월 11일 날 제13회 박재삼 문학제가 있었어요. 제가 박재삼 문학상 받았죠. 네. 사천에서 함께 갔었죠. 네. 한여름에. 제13회 박재삼 문학제에서 정진규 시인은 학교 선배로 만났던 박재삼 시인과의 추억을 들려주면서 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눈에 밟힌다는 말을 아니? 그게 진짜 시야. 예? 우리 어머니들이 쓰는 말 중 1등은 눈에 밟힌다는 말이지. 시는 그리움이야. 그리움은 형체도 무게도 없지. 눈에 밟히다를 살펴봐. 그리움이 형체로 전이됐고 무게가 있는 존재로 변했어.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지. 우리나라 여성들은 기막힌 시인이야. 시는 사랑이야. 시가 사랑이라면 연애를 잘해야겠네요. 모든 대상을 연애 감정으로 바라봐. 연인으로 대하고 연애하듯 그리운 감정으로 만나. 그것이 시야. 이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시인은 모두 바람둥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시인은 본 사랑을 놔두고 새사랑을 본 서방을 놔두고 새서방을 바람이 한 사람에게만 뜨거운 입김으로 가야 되는데 새바람을 너무 많이 선풍기 강풍으로 돌리듯이 그것도 회전을 놓고 돌리는구나. 빙글빙글 기웃기웃 이곳저곳에. 참 세상에 전혀 있으면 안 되는 말이 현지철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나무 끝에도 철을 두고 뿌리 끝에도 철을 숨겨두고 사는 바람둥이구나. 이게 아니고 시인은 바람둥이다 라고 말할 때 실제 최고의 애인을 사랑하듯이 어떤 시적 대상이 나타나면 그곳에 피와 살과 모든 정성, 땀과 지식을, 지혜를 모두 다 그곳에 바친다. 그렇지만 그 시가 이제 쓰여졌어. 그러면 그 시는 누구 거예요? 독자 거야. 그러면 새로운 대상이 또 오면 어때? 옛날에 썼던 건 싹 잊고 새로운 바람을 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시를 완성하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모이면 달아날까봐 요것들을 다른 데 못 가게 집에다 넣고 묶어버려. 시집 못 나오게. 그리고 또 새로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처갓집이 엄청 29개나 되는 엄청 많은데. 엄청 많지. 뭐 양념통닭 29박스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결혼도 않고 바람을 피는 소중의 스님 시댁을 200채나 갖고 있네요. 너무해. 동화적 사랑. 이게 뭐 또 산문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래 바람둥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자, 눈에 밟힌다라는 것을 저는 이런 시에다 넣었어요. 우리가 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 뱉어내는 거야. 토해내고 로 드러내는 겁니다. 완전히 생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들만 빼내도 시는 모더니티해진다. 지적이고 상당히 냉정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예요? 눈물 난다, 슬프다, 괴롭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화난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만 빼도 시가 상당히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독자한테 막 빨리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이라는 시에는 그동안 제가 경계했던 또 경계하라고 시청자가 하는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그 말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놨어. 왜냐하면 사실 눈에 밟히는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돌려 말하는 이런 것들만 너무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전법을 방법을 전술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시는 외려 그런 언어들만 모아놨어요. 순서도요 여러 번 바꿔서 내 입에서 척척 가락이 되도록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어긋나는 것들은 또 빼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때문에 산다. 자주 감자가 첫 꽃잎을 열고 처음 올 배추 흰나비의 날개 소리를 들을 때처럼 어두운 뿌리에 눈물 같은 첫 감자알이 맺힐 때처럼 싱그럽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눈물 겹고 흐뭇하고 뿌듯하고 근사하고 짜릿하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벅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운다. 목마른 낙타 가시나무 뿔로 제 혀와 입천장과 목구멍을 찔러서 자신에게 피해를 바치듯 그러면서도 눈망울은 더 맑아져 사막의 모래알이 알알이 별처럼 닦이듯 눈망울에 기이 생겨나 발맘 눈에 밟히는 것들 때문에 섭섭하고 서글프고 얄밉고 답답하고 못마땅하고 어이없고 야속하고 처량하고 푹받치고 원망스럽고 애끓고 두렵다. 눈망울에 날개가 돋아나 망망 가슴 구름에 젖는 깃들 때문에. 뒤에 날개깃 깃들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옮겨 적을 때 다 고쳐서 겉들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인터넷에 계속 다녀요. 깃은 날개깃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구름에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 가슴 속에 구름에 젖은 깃이 있어서 날아가고 싶은데 이 젖은 날개라 날지도 못하는 그렇게 보고 싶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대부분 아기가 탄생했을 때 그 아기 저는 한번 첫 아기 때 이렇게 손에다가 동그란 장갑 손싸개를 껴주잖아요. 너무 귀엽죠. 손톱이 이렇게 얼굴 날카로우니까 막 상처를 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너무 예쁘니까 빼서 막 이러잖아. 막 냄새 그 애기 냄새. 근데 손톱이 너무 길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손톱을 하나씩 깎아줬어. 그런데 갑자기 피가 막 그렇게 얼마나 하얘. 거기다가 피가 빨간 피가 펑펑 나오니까 그 조그만 것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와. 할 정도로 내가 손톱 깎이고 그렇게. 그 피 안 날 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애는 막 계속 울고. 그러고서 살짝 그걸 이렇게 덮여놓고 빠져. 나중에 엄마는 뻔히 알잖아. 손톱이 몇 개는 길고 몇 개는 안 기는데 거기에 상처가 났으니. 왜 그랬어요? 문짝 스매싱부터 해가지고 참 한 이틀은 내가 밥 달라고도 못하고 막. 하여튼 숨소리도 싫은 거지. 그럼 이제 절대 그 손톱 못 깎게 하잖아. 그럴까 봐. 엄마도 그리고 염증 입으로 깎아주지. 염증 생기면 어린아이들은 저항력이 없고 그러니까 입에다 넣고 이렇게 고기 물리는 데만 살짝 하면 손톱은 기계니까 감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데 내가 물어봤거든 애한테. 애가 기억을 못해.
아? 그거 기억하면 큰일 나지. 아이고. 달꽃 한번 읽어주세요. 달꽃. 달꽃. 달은 하나님의 집게 손가락 끝이지. 길게 펴서 가리키는 거지. 지켜보겠다는 뜻이지. 지켜주겠다는 몸짓이지. 손톱 달은 손톱만 보일 때지. 오늘 밤엔 반지를 끼고 나왔구나. 달가락지, 달무리가 피었구나. 하늘에 잔치가 있었던 거지. 곧 구름 커튼을 치고 쉬시겠지. 난 비설거지를 해야 하지. 비설거지라고 들어봤어요?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비에 젖어서 네. 망치거나 잘못될 것들을 들여놓는 일이죠. 헛간에다가 네.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 그릇을 잘 씻어서 찬장에다가 얹어놓듯이. 이게 왜냐면 달무리가 뜨면 비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아는 거야. 달무리가 뜨면 비가 온다는 것을. 자, 때에 관한 우리말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르는 것도 있죠? 철은 알아요. 철. 어떤 뭐 하기 좋은 때. 이거 모내기철이야. 모내기철이 왔는데 모내기를 안 하고 있으면 철없는 놈이야. 가을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고 철을 모르는 거야. 철을. 봄 다음에 여름이 온다는 거,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온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철을 안다는 말은 정말 자연의 순리를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고 뽕잎을 따야 할 때 뽕잎을 따는 게 철을 아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오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철이 든 놈이야. 해야만 할 거를 그때의 그 공간에서 인류가 낳은 양식, 형식, 예의로 그거를 몸으로 실행하는. 상갓집에 가서 막 혼자 노래를 막 고래고래 즐거운 노래, 님과 함께가 부른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철이 없는 데다 그런 경우는 철딱선이라고 그러죠. 아주 강조를 해서 말하죠. 철딱선이 다음에는 꼭 욕이 붙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딱선이 없는 분께서 오셨군요. 들어가는 거죠. 따지기가 있어. 따지기. 이거는 이렇게 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초봄에. 자, 초봄에 우리 조카 내 동생 이정삼의 첫째 딸 현광아파트 홍성에 6층 써서 할 때 점심을 먹으러 교육청에서 내가 근무할 때 밥을 먹으러 가. 그리고 밥만 먹고 나오는데 아빠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엄마가 현관에서 배웅할 때만 아빠. 그 아빠가 이렇게 해서 가잖아. 가는 걸 보려고 얘가 6층 의자 놓고 베란다 위로 올라가. 그래서 1층에서 누가 인형을 버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 내가 아벨라 탈 때 홍성의료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순천형 병원으로 올라가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받았을 때는 이미 여기서 한참 지체하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올라갔어. 갔어. 악셀레이터가 안 밟아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하는 거야. 높이가 6층이니까. 아기가 떨어진 거니까. 인형인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막 울면서 한숨 쉬면서 막 허겁지겁 나라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순천향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없어. 응급실을 갔더니 그런 아이가 안 들어왔대. 그래서 할머니 알아보니까 몇 층에 올라가래. 올라갔더니 이렇게 보호자 대기실이 있더라고.
6층인가 4층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서 재수 씨하고 동생이 있는데 둘이 깔깔거리고 웃고 대화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 이렇게 소리는 안 들리고 표정이 아유 쟤들까지 잘못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무데도 안 다치고 그 머리도 하나도 안 다치고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에 조금 빨간애 그러더라고. 그때가 초봄이었고 성광 아파트가 그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잔디 있잖아요. 잔디를 거기를 안 깎았어. 그리고 땅이 부풀러 올랐어. 증조 할머니 제사야 그때야. 그래서 그 제삿날 와서 제사 지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때 증조 할머니가 받아줬다. 우리가 막 예? 그 뒤로 얘들이 제사 지낼 때 있잖아. 온 가족이 남들 다 일어나잖아. 다 누워가지고 저를 엎드려가지고 중얼중얼거려. 조상신을 믿기 시작했어. 하여튼 조상신을 믿어서 그런지 다행이네. 다행이고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아주 30 가까이 됐습니다. 28, 7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첫째만 있었으니까 둘째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직하고. 참, 야 너 하늘 날 때 기분이 어땠어? 전 몰라요. 아무리 자기 기억이 없지. 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도 지나가다가 쳐다보거든요. 지금은 새 길이 났지만 요 밑으로 이렇게 가다 6층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정말 거기를 기류를 타고 그냥 인형처럼 사뿐히 앉은 거지. 예뻐. 안 다쳤어. 신기하게 누가 이렇게 받아준 거지. 삼신할머니가 받아줬듯이. 따지기 나오니 딱 생각납니다. 찔레꽃 머리. 이 말 참 이쁘죠? 네. 초여름. 찔레꽃 머리. 초여름이 찔레꽃 머리. 찔레꽃이 필무렵. 나무말미. 장마 중에 잠깐 개서. 장마는 여름이기 때문에 뗄나무가 다 젖어 있어. 장작을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거 말릴 정도의 햇빛, 살짝 불, 이 정도 나무 말미. 빨래 말미도 그러니까 같겠죠? 네. 머리는 어느 지점 머리 찬바람 머리. 지금이 찬바람 머리네요. 서리 가을. 살이 조금. 요거는 뭐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뭐 살이와 조금. 한결. 한나절의 2분의 1. 한나절의 반이네. 그러니까 반나절이에요. 네. 반나절. 반나절 잘 기억 못해. 하루 중에 한나절이 있고 한나절에 반나절이 있어.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되겠네요. 해껏 해가 질 때까지. 비설거지. 아까 그거 있어서 제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달맞이꽃. 이번에 대표님 한번 짧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달맞이꽃. 바카시아, 꼬리 바카시아. 보름달 돈가스 먹고 싶으면 한숨 자고 밤에 오렴. 분식도 먹고 싶다면 군것집에 들렀다 오렴. 우린 밤에만 문을 연단다. 자, 오자가 있네요. 각시입니다. 각시. 각시. 박각시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좀 무슨 벌새처럼 조그만한 그게 박각시 하여튼 날개짓 많이 하면서 털 많이 달려 있는 그 곤충인데 얘가 야행성 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맞이꽃은 언제 펴요? 밤에 피죠. 그럼 너도 밤에만 움직이는데 꿀 먹고 싶을 거 아니야. 뭐 다른 애들은 다 지금 이 몸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박각시야, 꼬리박각시야, 보름달 돈가스, 달맞이꽃이니까 먹고 싶으면. 제가 어느 날 택시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들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앞에 운전수 앉고 옆에 색시가 앉잖아 우리 아내가. 애들 뒤에 둘이 앉아가지고 창밖을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리라고 하는 소리야 운전수 이렇게 하고. 형, 달이 보름달이 달이 돈가스 닮았지? 달이 돈가스 닮았다고.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 야 이거 레스토랑 메뉴판에 동그란 그 돈가스를 보름달 돈가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훨씬 더 이쁘지 않을까 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 보름달 돈가스가 상호로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네. 보름달 돈가스 잘 팔릴 것 같아. 그리고서 이제 어린이 거는 반달 돈가스. 반달. 그리고 나이프를 주면서 조각달로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너무 예쁜 맞잖아요. 나이프 그러지 말고 조각달 만드는 뭐 조각달 만드는 뭐 기계라든가 조각 달가락 조각 달가락 숟가락처럼 숟가락 가락이라고 하니까 네. 조각 달가락 나이프 요걸 감사합니다. 조각 달가락 세트 묶음 조각 달가락 반달 돈가스 보름달 돈가스. 오늘 좋네요.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보름달 돈가스를 사랑하시는 혹시 오뚜기라든가 청정원에서 이걸 보시게 되면 저작권이 있으니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 에이전시 소속입니다. 좋은 장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명해 놓으면 좋은 이름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머리를 산뜻하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돈가스 그러면 심지어 우리들 장난하라고 그랬잖아. 씨 돼지방구 주세요. 충청도에 방귀를 방구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방구 주세요. 자, 닭살. 이거 알죠? 닭살. 현수 씨 한번 읽어보세요. 닭살. 소름은 언제 돋나? 털이 다 뽑힌 닭처럼. 내고 추워라. 오싹오싹 떨 때. 부끄러워라. 목둘바를 물을 때. 고마와 식칼이 자글자글 박자를 준비할 때. 기름 손에서 기름방귀가 터지기 시작할 때. 다 빠져나간 애간장이 으스스 다시 오그라들 때. 걸음아 살려라. 달아나는데 무릎 아래가 없을 때. 바삐 날아 도망가려는데 깃털이 하나도 없을 때. 털이 빠져나간 자리가 하나하나 입술이 되어 비명을 터뜨릴 때. 한꺼번에 닭살은 솟아오른다. 몽땅 쪽 기스키 된 몸에서 오돌토돌 소팡의 가시가 솟구쳐 오른다. 설산 봉우리마다 칼바람이 인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 닭살 언제 돋아요? 야, 막 나 살려라 도망가는데 꿈속에서 다리 아래가 없어. 엽기적인가요? 꿈속에서 그리고 일제히 막 모르는 게 느껴질 때 있어. 네. 닭살. 이 닭살이야. 상대방이 막 서로 사랑해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름이 돋아? 못하니까. 네. 근데 예전에 우리 집에 오리를 키운 적 있었어요. 오리도 키워봤고 꿩도 키워봤거든요. 근데 오리를 키우는데 이 오리가 처음에 개들이 우두머리가 있거든. 길 안내하는 놈이 앞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개를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해서 뒤에서 이렇게 물으면 이제 냇물을 향해서 가. 그리고 한 번 데려와. 그렇게 몇 번 하면 자기들이 문 딱 열으면 제열 앞에서 뒤뚱뒤뚱 하면서 가. 그리고 딱 시간 돼서 저녁 때쯤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왜냐하면 오소리나 이게 밤에 야행성 돌아다니면 자기들이 죽는 게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가 빨래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해서 이제 오리를 집에다 가두고 키우는데 이게 문을 다 잠그니까 못 나간단 말이야. 크면은 수척구멍까지 다 막으니까. 이제 죽어. 여름에 특히 설사를 하면서 많이 죽어. 하나가 죽어, 둘이 죽어, 다 이렇게 두고 나중에는 막 먹지 다 이제 옛날에는 다 가축은 다 잡아서 먹으니까 죽으면 먹었어요.